특정 도구와 가설의 설정, 이제 가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귀부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사실은 연구하면서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표본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집단의 모수가 어떤 값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그러니까 연구가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연구자가 검증하려는 특정 효과가 없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A는 B와 같다, 이런 형식으로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야만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대립가설, 즉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립가설은 연구자가 증명하려고 하는 가설이죠. 그래서 귀무가설에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A와 B는 같지 않다 라는 형식의 양측 검정 가설이 있을 수가 있고요. A는 B보다 적다라는 형식의 단측 검정 가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거를 주장하고 싶냐면 우리나라 대학생 IQ 점수의 평균이 115가 아니다, 이런 것들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귀무가설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학생의 IQ 점수 평균은 115이다. 이게 귀무가설일 것이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귀무가설이 기각된다면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학습법이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킨다, 이거는 이제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연구가설이 될 건데, 귀무가설이 뭐겠습니까? 새로운 학습법이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겠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했을 때 연구가설이 채택이 된다. 그래서 통계적 검증가설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해석하게 되고요. 반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이제 유의 수준 가지고 이제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귀무가설이 실제로 맞는데 추출된 표본의 평균과 분산 등에 의해서 귀무가설이 틀리다라고 잘못 판단할 가능성입니다.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유의 수준은 보통 이제 알파로 표시가 되고요. 가장 일반적인 유의 수준은 0.05로 많이 보죠. 0.05 내지는 0.01. 그래서 이 유의 수준의 의미가 뭐냐? 가설 검정을 예를 들어서 100번을 했다면 최대 5번까지는 귀무가설이 참,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기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0.05까지는 봐준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의 수준 해석 방법은 주로 이제 p-value와 함께 해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p-value 값이 유의 수준보다 적다, 그러면은 실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연구가설, 즉 대립가설이 지지가 되는 거죠. 반대로 p-value 값이 유의 수준보다 크다, 그러면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 이 p-value 값을 가지고 우리는 결과값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통계 프로그램에서 다 이제 결과값을 내주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냥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논문 제목이 이런 논문 제목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A 기업의 사례를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는요, A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즉 CSR 활동이 기업의 재무 성과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분석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설 H1은요. 자, CSR 활동은 기업의 재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플러스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자, 가설 2번은요. 자, CSR 활동은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CSR 활동이 재무 성과와 기업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중회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CSR 활동과 기업 가치, 즉 재무성과와 주가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자, H1 그 가설 첫 번째 가설을 분석을 해보니까 자, p-value 값이 0.02가 나왔어요. 유의수준 0.05인데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CSR 활동은 기업의 재무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즉, 이 H1에 대한 귀무가설은요, CSR 활동은 기업의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귀무가설이죠. 그런데 P밸류 값이 0.02로 유의수준보다 적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 즉 CSR 활동은 기업의 재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설 H1은 지지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두 번째 가설, 자, CSR 활동은 기업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는 가설을 세웠는데 P밸류 값이 0.08이어가지고요. 유의수준 0.05보다 크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H2에 대한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됩니다. 즉 CSR 활동은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연구가설이 이제 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CSR 활동과 기업의 주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실제 논문을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저비용 항공사의 이 서비스 품질, 브랜드 이미지, 재구매 의도 간의 관계 연구인데요. 네, 이 결과값을 보게 되면, 사실은 논문 자체가 좀 잘못 써져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이렇습니다. 자, 서비스 품질입니다. 서비스 품질이, 자, 브랜드에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가설의 첫 번째죠. 서비스 품질이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서비스 품질은 어떤 걸로 측정이 되냐면 정보성, 보안성, 용이성, 디자인, 반응성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설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가설을 만들게 되면 다음처럼 가설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먼저 첫 번째 가설이죠. 저비용 항공사의 이 서비스 품질은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에는 5가지 항목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의 정보성은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이 서비스 품질의 보안성은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자, 이 서비스 품질의 이용성은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이 서비스 품질의 디자인은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자, 첫 번째 마지막인 서비스 품질의 반응성은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저비용 항공사의 이 서비스 품질은 재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5개 항목에 대해서 실제 이제 가설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자, 세 번째, 브랜드 이미지는 재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귀무가설이 있을 겁니다. 귀무가설이 뭐겠습니까? 저비용 항공사의 이 서비스 품질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겠죠. 나중에 이제 P밸류 값과 이제 유의 수준을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P밸류 값이 유의 수준보다 적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겠지만 만약에 P밸류 값이 유의 수준보다 크다면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되고 이 연구가설이 기각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죠. 근데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가설에 대해서 경로가 나와 있고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값, T값, P값이 나와 있는데 근데 가설 검증 결과가 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보성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값이 P값이 0.26이죠. 그렇죠? 사실은 요거는 기각이 돼야 되잖아요. 0.05 안에서는. P값을 0.026인데 뭐 잘못 적었거나 아니면은 이 결과를 잘못한 겁니다. 이 정보성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기각을 해야 되는데 채택을 해놨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논문 자체에 대한 해석 자체를 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디자인이 그죠? 저비용 항공사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디자인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표준화 계수가 0.383, 자, 표준오차 0.127, T값이 3.532이기 때문에 P값이 0.000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채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이 재구매 의도, 보안성 이런 것들이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건 이제 좀 잘못된 논문인데요. 여러분들 논문을 보고 이 P값과
이 유의 수준과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하고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될 거냐 아니면 연구가설을 채택해야 될 거냐 이걸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요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표준화 계수와 표준 오차값, t값, p값, 결과값이 있게 되는데 이 표준화 계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그리고 방향을 표준화한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표준화 계수 값이 0.152이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독립 변수가 1만큼 증가할 때 종속 변수는 평균적으로 0.152 표준 편차만큼 변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 계수 값이 크면 클수록 독립 변수가 변할 때 종속 변수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오차 값은요, 추정된 표준화 계수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가 작을수록 추정치의 정확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표준 오차 값이 0.176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정된 표준화 계수의 분산을 의미하고 표준 오차 값이 크면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값은 추정화된 표준화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값이고요. P값은 그러니까 이제 귀무가설이 참일 때 관측된 통계치 내지는 이제 극단적인 값을 얻을 확률인데 P값은 이제 유의 수준이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0.05보다 크냐 작냐 0.02보다 크냐 작냐 그래서 허용된 유의 수준보다 P값이 크다면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되고요. 허용된 유의 수준보다 P값이 작다면 연구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모델 적합도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우리가 설정한 모델이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보게 될 때 이런 이제 모델 적합도를 내게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그냥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보고 넘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이 카이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카이 제곱을 자유도로 나눈 값,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GFI, AGFI, RMSEA 뭐 이러한 다양한 지수들을 놓고 이러한 지수들을 파악을 해가지고요. 모델 적합도가 좋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이제 의미 자체를 좀 우리가 이제 알면 되고, 그리고 이러한 값들은 다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통계 툴에서 이런 것들 다 수치를 나타내게 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넘어가고요. 이 모델 적합도라는 것은 통계 모델이 관측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요인 분석을 할 때 이 적합도 해석에 대한 것들도 따로 다룰 테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T값과 F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고 분석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T값과 F값은 통계 분석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값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T검정과 F검정에서 사용이 되는데 주로 가설 검정에서 사용이 된다. 그럼 먼저 T값을 한번 볼게요. 자, T값은요, T분포에서 나온 값인데, 자, 어떤 거냐?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거나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거나 아니면 두 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이제 볼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수 없을 때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T 검정을 할 때 귀무가설이 뭐겠습니까? 두 집단의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 우리가 연구하는 건 당연히 두 집단의 평균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연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립가설은 이제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T값은요.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표준 오차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계산된 T값은요. 그 P값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의수준, 뭐 0.05 내지 0.02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P값이 유의수준보다 적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기 때문에 두 집단의 평균에는 차이가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T검정은요. 다음처럼 이렇게 분석을 할 때 T검정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표본 T검정, 표본이 하나인 거죠. 그리고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이 있는데 1표본 T검정이라는 게 뭐냐. 일단 종속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단의 평균과 특정한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1표본 T검정일 때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귀무가설은 우리나라의 가구당 소득은 250만 원이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 될 거고요. 대립가설, 연구가설은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은 250만 원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제 우린 P값이 유의수준보다 적다면 기본적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독립표본 T검정은요. 예를 들어서 다른 모집담에서 추출된 두 표본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단 A와 집단 B의 종속 변수 평균은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일 거고요. 집단 A와 집단 B 간의 종속 변수 평균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집단 A와 집단 B죠. 남자와 여자가 어떤 걸 살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인터넷 쇼핑몰 방문을 할 때 횟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이제 이걸 연구하고 싶어요. 이게 연구가설이고, 남자와 여자의 인터넷 쇼핑몰 방문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제 실증 분석한 다음에 T 검증을 해본 다음에 우리가 T 값에 대한 p-value 값을 살펴보고 그게 이제 유의 수준보다 적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유의 수준보다 크다면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응표본 T 검정은요. 집단 변수는 없고 종속 변수가 두 개입니다. 즉 같은 모집담에서 추출된 두 표본의 평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A의 사전, 사후의 종속 변수 평균은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일 거고요. 집단 A의 사전, 사후 종속 변수 평균에는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대립가설, 연구가설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 약이 있어요. 다이어트 약을 먹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먹기 전과 먹은 후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없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연구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독립표본 평균 검정에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SPSS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건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SPSS 그 다음에 에이모스 다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남자와 여자 간에 인터넷 쇼핑몰 방문 횟수의 차이가 있냐? 이게 이제 독립표본의 평균 검정이죠. 집단 A는 집단 1은 이제 남자, 집단 2는 여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방문 횟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냐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귀무가설이 뭐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인터넷 쇼핑몰 방문 횟수에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일 거고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대립가설, 연구가설일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독립표본 T 검정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결과가. 근데 이제 여기 F값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 등분산을 가정하는 거죠. 이건 가정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근데 보게 되면 이거는요. 이 표를 해석할 때 이 표의 귀무가설이 뭐냐?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 즉 등분산이다가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라는 것이 귀무가설이고 분산이 다르다라는 것이 연구가설, 대립가설이에요. 근데 보니까 0.05보다 크죠. 0.075니까. 그러니까 사실 연구가설 H1이 이제 기각이 되고 귀무가설, 즉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걸 여기 아래 것을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뭐겠습니까? 남자와 여자 간의 인터넷 쇼핑몰 방문 횟수에는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고 차이가 있다가 대립가설, 연구가설인데 여기 보면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기각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평균의 차이를 보니까 남자는 평균적으로 8.94번 방문하고 여자는 12.91번 방문을 하죠. 확실히 여자가 더 많이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인터넷 쇼핑몰 방문을 더 많이 한다. 그런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우리는 분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요. 실제 우리가 보고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면 됩니다. p-value 값은 사실은 이건 넣지 않아도 되는데요. 남자와 여자 평균 플러스 표준 편차가 나와 있고 자, t 값이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이런 형태로 논문에 실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값은 F분포에 나온 값이고요. 두 집단 이상의 분산 또는 변동성을 비교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분산 분석, 아노바 분석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여러 집단의 평균이 서로 다른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F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 검정에서요. 각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자, 그럼 뭐겠습니까? 그래서 귀무가설은 모든 집단의 평균이 같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적어도 한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 이게 이제 대립가설입니다. 그래서 표본 간 분산 그리고 표본 내 분산 비율을 측정해가지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 결국 F값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간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 이 집단 간의 변동 그리고 집단 내의 분산 변동의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계산된 F값은요. F분포표에 대응되는 P값을 비교를 해가지고요. 만약에 P값이 설정한 유의 수준보다 적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만약에 크다면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즉 귀무가설 이 F값에 대응되는 P값이 0.05보다 적다면 모든 집단의 평균이 같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요. 아 적어도 한 집단의 평균은 다르구나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1원 분산 분석, 2원 분산 분석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변항을 추가해서 평균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회귀 분석을 할 때는요 회귀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할 때 F검정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F검정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유의 수준이 예를 들어 0.05보다 작으면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분산 분석의 원리를요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보고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단 간의 분산이 크다. 그렇죠? 집단 간의 분산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집단의 평균이 서로 다른 거예요. 집단의 평균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평균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집단 간의 평균이 확실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집단 평균의 분산이 크다. 집단 평균의 분산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단 평균의 분산이 클수록 집단 간의 평균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근데 집단 간의 분산이 크면서 집단 내 분산도 커버리게 되면 뭐 이렇게 평균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집단 내에서 변동성이 커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되겠죠. 이러면 겹치는 부분들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단 간의 평균이 다르다라고 좀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자, 세 번째, 집단 내 분산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뾰족하다라는 거죠. 집단 내 변동성이 작다라고 하는 거니까 평균에서 떨어지는 게 적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단 내 분산이 작다면 이렇게 뾰족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집단의 평균이 다를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런데 집단 내 분산은 작은데 집단 간 분산도 작아버리게 되면요. 평균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얘기니까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도 커지겠죠. 이렇게 되면 집단 간의 평균이 다르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집단 간의 분산이 클수록 그리고 집단 내의 분산이 작을수록 즉 평균이 최대한 뭐 떨어져 있으면서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집단 평균이 다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서 F통계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F통계량은 결국은 집단 간 분산을 집단 내 분산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집단 평균이 동일하다면 표본으로부터 관측된 F값이 예외적으로 큰 값을 나타낸다.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F값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이제 P-밸류 값을 확인을 해가지고요. 귀무가설을 채택할 건지 기각할 건지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결국 이 분산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집단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이 다중 비교 문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집단을 한 번에 검정으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시간과 노력을 좀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그룹 내 그룹 간 변동성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자 그룹 내 변동성과 그룹 간 변동성을 분리해서 어디에서 이 변동성이 발생하는지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계적으로 강건하고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측면도 기본적으로 분산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분산 분석은 1원 분산 분석이 있고 2원 분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원 분산 분석은 집단을 구분하는 독립변수가 한 개인 경우의 분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회사 이런 식으로 한 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원 분산 분석은 집단을 구분하는 독립 변수가 이제 두 개인 이런 이제 분산 분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회사, 성별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원인으로 돼가지고요 독립 변수의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에서 독립 변수를 요인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제 요인 분석과는 좀 다른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단 내 분산에 대한 집단 간 분산의 비율, 이 F 비율을 통해 가지고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산 분석을 할 때 귀무가설이 뭐냐? 그쵸? A 집단, B 집단, 세 개 집단 모두의 평균이 같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고요. 그쵸? 대립가설이 뭐겠습니까? 적어도 하나의 집단은 평균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는. 뭐 다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만 다르더라도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연구를 좀 설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회사가 마케팅 캠페인을 해요. 이 마케팅 캠페인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가 서로 다른 마케팅, A 마케팅, B 마케팅, C 마케팅을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각 캠페인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귀무가설이 뭐겠습니까? A, B, C 이 세 가지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일 거고요. 대립가설은 뭐냐? 적어도 하나의 마케팅은 효과가 다른 캠페인들과 다르다. 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립가설이겠죠. 그래서 분석 방법으로는 이 분산 분석, 즉 아노바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캠페인의 효과를 비교를 해보는 건데, 자, 그러면요. 자, 결과 값이 만약에 F 밸류 값이 4.36, P 밸류 값이 0.015가 나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F 밸류 값은 그룹 간 변동과 그룹 내 변동의 비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 간 평균의 차이가 그룹 내 변동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p-밸류 값이 0.015니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의 수준인 0.05보다 작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기각됩니다. 세 가지 마케팅 캠페인 효과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고 적어도 하나는 다른 캠페인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모든 마케팅 캠페인이 동일한 결과를 내지 않고 A, B, C 중에 특정 한 캠페인이 적어도 다른 캠페인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회사는 추가적인 사후 분석을 통해 가지고요. 어떤 캠페인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파악하고 향후 마케팅 전략에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F-밸류 값은 그룹 간 차이의 상대적 크기다라는 거고요. 이 P-밸류 값은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산 분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즉, 세 개의 이동통신 회사 간에 고객들의 월간 모바일 뱅킹 이용 횟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한번 검증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그 이동통신에서 세 개가 있었잖아요. SKT, KT, LG. 귀무가설이 뭐겠습니까? 새 이동통신 간의 모바일 뱅킹 이용 횟수 수준에는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겠죠. 연구가설이 뭐겠습니까? 새 이동통신 간 모바일 이용 횟수 수준은 적어도 하나는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집단이라도 다른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면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고 연구가설이 채택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F값이. 자, 그러면 이걸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면 집단 간 분산은 24.648이고요. 집단 내 분산은 1.450이에요. 그래서 F값은 집단 간 분산을 집단 내 분산으로 나눈 값이었죠. 이렇게 나누게 되면요. F값 16.999가 나옵니다. 근데 연구가서 이렇게 나왔네요. 연구가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0.000
그러니까 이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죠. 새 이동통신 간의 모바일 이용 횟수 수준에는 차이가 없다가 기각이 되고 적어도 한 회사의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모바일 뱅킹 이용 횟수 수준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요. 실제 평균 간 차이,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후 사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대체 어떤 회사의 고객들이 월반 모바일 뱅킹 이용 횟수를 좀 더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그 회사는 도대체 고객들의 차이가 있는 건지 내지는 어떤 그 이용 편의성이 있는 건지 좀 사후 분석으로 확장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제 통계치를 통해 가지고요 평균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T값, F값이 사용되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우리가 이제 에이모스를 가지고 분석해보는 것을 해볼 텐데, 이론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병행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